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81번째 60편 중에 오늘은 식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식상이라는 것은 식신상관을 얘기하죠. 그래서 첫 시간으로 식상의 작용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식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식상이라는 게 뭘까요? 다 아시겠지만은 복습한 의미로 알아보자고요. 식상이라는 것은 식신하고 상관을 합쳐서 식상이라고 부릅니다. 즉 일간인 내가 생해주는 오행을 식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인 내가 물이다 그러면은 나무가 식상이죠. 물이 나무를 생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또 불이다 그러면 흙, 화생토 해가지고 일간인 불이 생해주는 오행. 나무다 그러면 불, 그렇죠? 목생화 해주니까. 그래서 일간인 내가 생해주는 오행을 바로 식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식상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가정적으로는 여자는 자식을 뜻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자식을 낳고 내가 낳죠. 그 다음에 키운다는 얘기죠. 젖을 먹여서 키우고. 그러니 내가 챙겨줘야 되고 내가 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식으로 보고. 남자는 장모를 뜻합니다. 왜? 남자한테는 재성이 배우자죠. 배우자의 어머니는 식상이 되겠죠. 식상이 재를 생하니까 어머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상을 장모로 보고 남자는. 또 사회적으로는 후배, 부하직원, 제자가 된다는 얘기죠. 이 후배, 부하직원, 제자는 전부 내가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는 존재가 바로 후배, 부하직원, 제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상을 후배, 부하직원, 제자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식상이 뜻하는 것은 자기 표현력, 자기 주장. 그래서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은 자기 표현력이라든가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재주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식상이 발달된 사람들은 재주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복지라는 거는 남한테 이렇게 베푸는 거죠. 그래서 복지. 그 다음에 애의 기능을 뜻합니다. 예술적이라든가 기능적. 내 일간이 품어내고 있잖아요. 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식상을 내 끼를 발산한다고 해서 예능 기능으로도 봅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 입고 먹고 잠자는 거. 그래서 이걸 의식주를 뜻하는데 현대에서는 동산, 부동산, 즉 재산, 자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뿌리. 재물의 뿌리라는 것은 재를 생해주는 게 식상이죠. 그래서 재물의 뿌리라고 하는데 현대에서는 옛날에는 재물을 볼 때 재성만 가지고 봤는데 현대에서는 이 식상이 발달하면 큰 재물도 볼 수가 있어요. 재가 좀 약하더라도. 왜? 자기의 기술, 자기의 전문성 그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요즘은 큰 재물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재물을 볼 때 재만 보는 게 아니라 식상을 요즘은 더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명과 건강을 뜻하는 게 식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상이 너무 태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가정적으로는 자식덕, 배우자덕이 약하다. 왜 그런 거 아니? 여자는 식상이 자식이죠. 식상이. 그리고 남자는 관이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관이. 자, 식상이 강해지면은 일간이 약해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일간이 힘이 빠져버리고 식상이 기신이 된다는 얘기죠. 너무 강해버리면 내 힘을 빼가니까. 그래서 여자는 식상이 자식이 부담이 돼버리니까 자식덕이 약하고, 남자는 식상이 강하면 관을 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관을 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관이 남자한테는 자식이다 보니까 자식덕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우자덕이 약하다, 여자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식상이 강하면 역시 관을 친다는 얘기죠. 여자분한테 관은 바로 배우자가 되죠. 그래서 배우자덕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후배, 부하직원, 제자덕이 약하다. 왜? 식상이 강해지면 일간은 자연 약해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일간이 강해가지고 식상을 감당할 정도 되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식상이 강하면 반드시 일간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후배, 부하 직원, 제자가 귀신이 되다 보니까 나한테 내 힘을 빼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나한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돼서 덕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주장 또 난폭해지고 안하무인이 된다는 얘기죠. 왜? 식상이 강하면은 관을 치죠. 식상은 관을 친다고 그랬죠. 관이 나를 통제해주고 나를 눌러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다 보면 고삐풀리 망아지가 돼가지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남들이 싫어하고 또 난폭해지고 눌러주고 나를 갖다가 통제를 못해주니까 난폭해지고 안하무인이 된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서 사회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물, 수명, 건강운이 약해진다. 바로 재물이라는 거는 내가 힘이 강해야 재물도 지고 그러는데 힘이 식상이 강하다 보면 내 일간이 약해지기 때문에 재물을 지는 힘도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주가 약해지다 보니까 수명도 그 다음에 건강도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제주의. 식상은 관을 반드시 친다고 그랬죠. 관을 치는 오행이기 때문에 관제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반대로 식상이 태어가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무 강해도 탈, 약해도 탈이라는 얘기죠. 가정적으로는 자식들이 약하다, 여자분한테 해당되는데 여자분한테 식상이 자식이라고 그랬죠. 식상이 약해버리면 다행히 자식들이 약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후배, 부하 직원, 제자들이 약하다는 얘기죠. 식상이 태아가거나 약해버리면은 그만큼 후배덕, 부하 직원, 제자덕이 없다는 얘기죠. 너무 강해도 내 힘을 빼가니까 문제, 너무 약해도 문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배려심이 약하고 강한 사주에는 융통성이 약하다는 얘기죠. 식상이 사주에 약하거나 없으면은 그만큼 일간이 설을 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품어낸 데가 없기 때문에 유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배려심이 없고 또 강한 사주 같은 경우는 설을 해줘야 내 기운을 빼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고 이기주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장만 강하고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물운이 약하다. 재물만 달랑이 있고 식신이 생을 해주지 못하면은 재가 약해지기 마련이다는 얘기죠. 아니면 일간하고 재하고 전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식상이 있으면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데 없으면은 재하고 나하고 전쟁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물운이 약하고 그 다음에 수명 건강운이 약하다. 왜? 식상이 이렇게 설을 해주면서 아름답게 품어내줘야 유통이 돼가지고 기혈순환이 잘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수명 건강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전 사주를 보면서 식상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입니다. 기사년 을해월 신묘일 임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오행의 분포를 한번 알아볼까요? 본인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연간의 기토는 작은 흙, 사화는 큰 불, 을목, 작은 나무, 화초 정도죠. 해수,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묘목, 작은 나무, 화초 정도,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진토는 절벅절벅한 큰 흙. 요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은 빠진 것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죠. 그런 오행의 분포고 육친 한번 알아보자고요. 육친, 기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사화는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을목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해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묘목 내가 극한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임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진토 나를 생해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새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네요. 해월은 겨울이죠. 겨울은 물의 계절, 내가 생하는 계절, 신령을 했네요. 신령을 했고 신금, 작은 새 내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사주 강약을 위해서
내편은 같은 쇠나 아니면 흙이 내편이란 얘기예요. 같은 쇠는 어디가 있죠? 나와 있는 거는 없죠? 사화 안에 경금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흙은 어디가 있죠? 흙은 연간의 기토, 그 다음에 시지의 진토가 나한테 힘을 보태는 그런 형국이고, 나머지 호수같이 큰 물 임수, 작은 나무 묘목, 을목, 해수 호수같이 큰 불 사화, 이렇게 남의 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더 많아서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자, 사주를 더 깊이 보자고요. 깊이 보면은 이 불의 동태를 한번 보자고요. 불은 보니까 사해충이 보이네요. 물론 을목, 묘목이 있지만은 이 해수는 호수같이 큰 물이라고 그랬죠. 바다같이 큰 물. 이 묘목, 을목은 화초 정도. 그러면 여기다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물이면은 이걸 부목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나무, 작은 나무들은 떠내려갈 정도로 이 물의 세력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 수생목을 해주고도 나무니까 이 사해충을 충분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을 꺼트려 버린다는 얘기죠. 불은 나무의 생조도 없다는 얘기죠. 이 작은 나무로 생을 해준다는 거는 간에 기별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젖은 나무고, 그러니 이 불은 꺼져 버렸네요. 그러면 이 불이 꺼진과 동시에 이 흙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많은 임수, 해수, 호수같이 큰 물이 이 나무, 조그마한 나무 정도는 이미 부목시켜서 떼낼라 보내버렸으니까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위에서 쏟아져 내리고. 그럼 이 기토나 진토는 거의 흙탕물로 보이네요. 흙탕물. 그러니 전혀 신금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인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는 매우 신약한 사주가 됐는데, 신약해 준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물이 설기가 많고, 그 다음에 나한테 도움을 주는 인성까지 밀어버리는 흉신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해진 사주인데, 제가 강의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식상이 상당히 강하죠. 태가한 사주는 기질적으로 강한 사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질적으로 상당히 강하고, 이분 불을 갖다가 꺼버렸다는 얘기예요. 불이. 그러면 이게 관성이에요. 관성이면 이분한테는 법이 되고 참을성이 되고 인내심이 되고 통제력이 되는데 법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식상 태과의 기질, 강한 기질에. 그러면은 이런 사주들이 어렸을 때 오면은 엄하게 키워야 됩니다. 가정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장만 강하고 이기주의가 됩니다. 법이 무너졌으니까 나를 눌러주는 게 없으니까. 그런 통변이 되겠고, 그래서 정말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불이 또 꺼졌다는 얘기죠. 이분한테 뭐죠? 배우자죠. 이게 정관이니까 배우자가 꺼졌다. 배우자 덕이 상당히 떨어진 사주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물이 흉신이죠. 내 힘을 빼가니까 아주 부담이다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자식. 그러니 자식 덕도 매우 약한 사주. 그 다음에 재물덕은 어떤가요? 이게 나무가 재죠? 재물인데 이게 수생목하고 있나요? 이게? 수국목하고 있죠? 떠내려 보냈으니까 이 물까지 가세해가지고. 그러니 재물덕도 매우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식상이 강해서 상당히 끼는 발산되지만 사주가 약해서 이러한 끼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거를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재물은 벌 수는 있지만 큰 재물은 기대할 수 없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흙들이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인덕도 떨어지는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사주가 전체적으로 식상이 물이 너무 강해서 재물인 나무도 떠날라가고, 그 다음에 그 관성인 불도 꺼져버린, 또 인성이 흙도 떠날라보내는 그런 사주 발자가 돼서 상당히 사주가 식상 때문에 흉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이렇게 태거하게 되면은 이러한 흉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주 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정민년, 개축월, 병술일, 기축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본인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큰 불. 연간의 정화는 작은 촛불. 미토, 불을 품은 작은 흙. 계수, 작은 물. 축토, 축축한 작은 흙. 그러면 이 축토도 작은 흙이 되겠죠. 술토는 불을 품은 큰 흙, 광활한 대지. 기토, 작은 흙.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을 보니까 상당히 흑기운이 많죠. 그런 형국이고, 오행 중에 보이지 않는 게 나무하고 쇠가 안 보이죠. 물론 지장간 미토, 지장간에 을목 조그만한 나무가 있고, 쇠는 축중의 신금, 축중의 신금, 그 다음에 술토 안에 신금이 지장간에 숨어 있는 정도. 이렇게 오행이 분포가 되어 있네요.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육친. 정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미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계수,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축토,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러면 이 축토도 상관이 되겠죠? 술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 중에 음양이 같으니까 이거는 식신. 기토,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요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식신상관이 상당히 많은 사주죠. 식상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사주에 나와 있지 않고 지장간에만 있는 나무는 나를 생해준 오행이니까 인성, 쇠는 재성이 되겠죠. 내가 극한 오행이니까.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불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네요. 축월이면 한겨울이죠. 겨울이고 소환 이후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 환절기로 흑의 계절 내가 설하니까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불이나 아니면 나무가 내편이 되겠죠. 같은 불은 어디가 있나요? 쭉 찾아보니까 연간에 정화 하나가 내 힘을 보태고 그 다음은 없죠. 물론 미 중에 정화, 술 중에 정화가 힘을 보태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나무는 나와 있는 거 없죠. 그러니 지장간에 미중의 을목 정도가 힘을 보태다 보니까 내 편이 너무 없는 그런 사주가 됐죠. 반면에 흑기운이 상당히 많죠. 기토, 축토, 술토, 축토, 미토. 그 다음에 물까지 내 힘을 빼고 있어서 사주가 매우 약해진, 한눈에 봐도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신약한 사주. 자, 신약한 사주가 됐지만 기질적으로 식상태가 지니까 기질은 강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 병술, 개축, 백호 보이시죠? 이런 기질까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기질은 강하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식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기질이 강한 것도 강한 거지만 이 물을 보자고요. 물이 관성이죠. 관성인데 이 많은 흙이 이 물을 막고 있고 또 전개충으로 한 대 얻어 맞았네요. 전개충이 되면 원래는 불이 꺼져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물이 거의 쪼그라든 상태다 보니까 물이 날아가는 꼴이다 보니까 관성이 날아갔네요. 즉 법이 날아갔죠. 그러니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이라도 이렇게 좀 식상을 눌러주고 본인을 눌러주고 그러면 덜할 텐데 관이 날아갔으면서 이렇게 식상이 태가하다 보니까 상당히 성격이 알만하다는 얘기죠. 고집 세고 그런 자기 주장 강하고 그런 고장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은 성격이 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식상이 강하면서 사주가 약해지면은 이 약한 사주를 좀 강하게 하려고 이런 분들의 식상태가자 하신 분들이 선천적으로 약하니까 삶에서 부족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식상이 강하신 분들은 어떤 거 기술을 배운다든가 어떤 걸 습득하게 되면 빨리 습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주가 있고 기술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식상 태가 하신 분들의 장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사업을 했어요. 이렇게 신약한 사주가. 그죠? 기질적으로는 강하다 하지만은 사업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주를 보면은 이 흙들이 보이시죠? 흙이 식상으로 잡혀 있고 식상은 예기 쪽, 예술이나 기술 쪽. 또 이게 화개살로 잡혀 있죠. 전부 흙이잖아요. 화개살 역시 예기 쪽. 그러니 기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면은 기회 방향으로 하면은 상당히 발전이 있지만은 이 사업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사업적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자,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망한 이유가 있어요. 결국 건축을 했는데 자기 전문성 갖고 갔으니까 그나마 좀 나았는데 건축을 했는데
망한 이유가 후배 때문에 망했어요. 아주 절친한 후배를 부하직원으로 둬가지고 재물 관리를 맡겼다는 얘기죠.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후배가 이 재물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써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후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줬는데 또 용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마저 모든 자금을 다 써버려가지고 거의 부도까지 가버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바로 이 식상이 뭐죠? 후배죠. 아랫사람. 후배가 이렇게 내 힘을 빼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상당히 후배 아랫사람에 대한 그런 그 흉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사주가 제대로 나타나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아랫사람 덕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이 무너지니까 이게 자식덕이죠. 자식덕이 약하고 그런 형국이란 얘기죠. 만약 이분이 여자분이라면 마찬가지겠죠. 식상이 이렇게 강하다 보면 이게 자식이 되는데 자식이 내 힘을 다 빼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다 보니까 자식덕이 약하고, 관이 무너지니까 배우자덕이 약한, 남편덕이 약한 그런 사주가 되겠다는 얘기죠. 여자분이 되게 되면요. 그래서 이런 식상 태가자들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던 사주입니다.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무술년, 임술월, 김요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본인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옆에 있는 기토도 작은 흙이 되겠죠? 무토는 큰 흙, 광활한 대지, 술토 역시 불을 뿜은 커다란 흙, 임수는 호수같이 큰 물, 술토 역시 큰 흙이라고 그랬죠? 묘목, 작은 나무, 사화, 큰 불,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자, 오행 중에 빠진 거는 쇠가 안 보이죠? 쇠. 사지 흙기운이 상당히 많고 쇠가 안 보이네요. 쇠는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술토 안에 신금, 술토 안에 조그만 쇠, 신금, 그 다음에 사화 안에 경금이 있는 정도네요. 이렇게 돼 있고,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은 무토는 나하고 같은 호에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술토 역시 나하고 같은 호에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러면 이 술토도 겁재가 되겠죠. 임수는 내가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자, 묘목은 나를 극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기토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사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요렇게 육친이 형성되어 있네요. 비견겁재가 상당히 많은 사주가 되겠네요. 사주의 지장간에만 있는 쇠는 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식상이 되겠네요. 식상.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기토가 수월에 태어났네요. 수월은 늦은 가을이죠. 늦은 가을. 환절기 흑의 계절이라 내편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기토의 내편은 같은 흙이나 아니면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그죠? 자, 같은 흙은 어디가 있나요? 연간에 무토, 연지에 술토, 월지에 술토가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기토가 바로 옆에서 시간에서 힘을 보태고 있네요. 흙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힘을 보태고 있고, 불은 어디가 있나요? 불은 사와 큰 불이 또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남의 편은 작은 나무, 묘목과 큰 물, 임수가 남의 편이 됐네요. 근데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사주가 강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네요. 자, 남의 편 묘목은 어떤가요? 보면은 사화한테 던져지죠.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관인상생으로 해서 내 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결국은 임수 하나만이 남의 편이 돼서 최강사주가 돼버렸네요. 최강사주인데 용신은 임수가 되겠죠. 임수가 되겠는데 이 임수 물의 동태가 어떤가요? 물이 이 많은 열기 있는 흙에 갇히고, 그 다음에 목생화를 받은 불기운까지, 또 술토 안에 술토 안에 불 열기운이 상당히 있어서 걸쭉해가지고 물이 많이 큰 물이지만 증발이 돼버린 그런 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물기운이 약해진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문제는 이 물이 약해진 게 뭐냐면 바로 식상이라고는 술토 안에 신금, 쇠가
경금이죠. 경금이 있는데 이 작은 쇠들은 열기에 녹고도 있고 큰 흙에 매몰된 상태다 보니까 힘을 전혀 발휘할 수 없고, 이 경금도, 사안의 경금도 이 열기호 때문에 힘을 거의 발휘할 수 없어서 금생수를 못 해주기 때문에 이 재가 상당히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재물운이 재가 용신이라 재물운이 좋다 그게 아니라 이 군비쟁제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 물 하나 가지고 서로 목마름을 갖다가 갈증을 해소하려고 서로 차지하는 행동이다 보니까 군비쟁제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식상이 약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 사주인의 식상이 문제가 됐어요. 이렇게 강하면은 많이 먹었으면은 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설. 근데 설할 곳이 없고 바로 그걸 하다 보니까 재물하고 전제. 그러다 보니까 꽉 막힌 사주가 설을 못 해주다 보니까 이 강한 사주에 보이시죠? 임술, 무술, 이게 괴강, 백호. 그러니 성격이 다하는데 설을 못 해주고 관이 눌러줘야 되는데 관은 관인상세원에 서 관이 타버렸다는 얘기죠. 관도 약하고 그러니 천상천하 유화덕조에 됐다는 얘기죠. 이럴 때 큰 쇠라도 있어가지고 유통을 시켜주면은 상당히 사람이 또 괜찮고 재물운도 괜찮았을 건데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식상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상을 요럴 때 식상을 재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재물로. 그래서 운에서 식상이 들어와야 물이 더 들어오게 되면 또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에서 식상이 들어와야만 이게 그 재물하고 연결돼 가지고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식상이, 앞에 사주들은 식상이 너무 태가해서 문제지만 이 사주는 식상이 없어가지고 재물운도 약해지고, 재물운 약하다 보니까 이거는 재물도 되지만 여자운도 되죠. 배우자운도 약해지고, 그죠? 그런 형국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이 이렇게 군비쟁제가 일어난 사주들은 식상을 재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에서 식상이 오게 되면 재물발이 받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식상을 아까 재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식상이 약하다 보니까 의식주가 약하다는 얘기죠. 재물의 뿌리가 약하다. 그리고 후배덕도 약하고 그 다음에 부하직원 역시 약하고 제자덕도 약한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과유불급, 너무 많아도 탈, 약해도 이런 식상에 탈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사주들은 반드시 관이 눌러준 것도 좋지만 식상으로 빼줘야 사주가 혈이 순환되는 같이 사주가 빙빙 돌기 때문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는 이렇게 순환이 잘 되는데 쇠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인생도 잘 막힐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얘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